이란에 타는 듯한 사막과 험준한 산 너머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국경지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모든 말이 저울질되며 모든 자유로운 행동이 국가의 가장 엄격한 종교법에 따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2024년 초 여러 개의 유출된 영상이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동부 국경 근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짧고 흔들리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영상들은 끊임없는 통제하의 삶의 단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꺼운 베일로 몸을 감싼 여성들, 검문소의 군인들, 어둡고 허물어져 가는 방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지역들은 보안 구역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가난, 신념, 그리고 공포로 고립된 침묵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 기록들이 무엇을 폭로하는지 살펴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 중 하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배우고 꿈꾸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극소수만이 목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법과 절대적 감시. 이란의 국경 지역은 종교적 교리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광범위한 통제 시스템 하에 운영됩니다. 그 통치의 기반은 샤리아법이며 국가 당국은 일탈을 거의 용납하지 않고 이를 해석하고 집행합니다. 여성의 복장에서부터 남성의 공공장소에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행동은 국제적으로 도덕경찰로 알려진 가시테 에르셔드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러한 순찰은 도시에서는 흔하지만 국경지대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군사적 감독을 받습니다. 2023년 이란 내무부는 의무적인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식별하기 위해 도시 및 농촌 지역 전역에 AI 기반 감시 카메라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 2025년에 따르면 이후 드론과 안면 인식 시스템은 시장과 교통 중심지를 감시하기 위해 확대되었습니다. 각 장치는 이미지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까지 기록하여 안보와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시스탄, 발루체스탄과 같은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조용한 복종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인터넷 접속은 간헐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현지 경찰에 의한 불시의 휴대전화 검사를 보고합니다. 이슬람 가치에 무례하다는 낙인이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재판 없는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장소에서 국경은 단순히 국가 간의 선이 아니라 사생활과 완전한 감시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국경지대에서의 삶. 시스탄 발루체스탄, 케르만샤, 서아제르바이잔, 줄을 가로지르는 이란의 광활한 국경을 따라 삶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 지역들은 발루치족, 쿠르드족, 아제리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본거지이며 이들은 함께 이란 주변부의 문화적 모자이크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가난과 제한된 기반 시설 접근이라는 공통된 부담을 공유합니다. 세계은행은 이란 국경지역 주민 약 4명 중 1명이 국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스탄 발루체스탄에서는 수십 년간의 가뭄으로 농업이 마비되어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소규모 밀수, 가축 거래 또는 일용직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국가의 존재는 주로 군 검문소와 종교기관을 통해 드러나는 반면 병원, 학교,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최근 몇 년간 유출된 영상들은 일상생활을 드물게 엿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임시교실에 도착하기 위해 수마일을 걷는 아이들, 군인들의 감시 아래 열린 뜰에서 빵을 굽는 여성들, 보조금이 지급되는 연료 배급을 위해 줄을 선 남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에서 부재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웃음도, 공개적인 토론도, 공공집회도 없습니다. 현지 언론인들은 이 국경지역 사회를 인내의 구역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결핍에 적응하지만 감시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증이나 여행 허가증은 단지 마을 사이를 이동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회복력과 너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그 연약한 안정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정의되는 조용한 존재 방식입니다. 여성의 지위, 신념과 제약 사이. 이란의 국경지대에서 여성의 삶은 전통, 법, 그리고 침묵의 여러 층에 의해 형성됩니다. 테헤란의 공식 통계는 종종 여성 대학생 비율이 70%를 넘고 의료, 교육, 법률 분야에서 직책을 맡는 등 진전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국경지대까지는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문화적 보수주의가 엄격한 종교적 집행과 만나는 더 오래된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시스탄 발루체스탄과 같은 주에서는 조혼이 여전히 흔합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소녀 5명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지역 상거래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둡니다. 고용 기회는 드물고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는 여행은 경찰 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완전한 히잡 착용을 거부하거나 성별 제한에 항의한 여성들의 체포 사례를 수십 건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만 로이터 통신은 부도덕에서 반국가 활동에 이르는 혐의로 최소 30명의 여성이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협은 고립으로 인해 가중됩니다. 변호사는 거의 없고 독립적인 언론도 없으며 침묵을 지키라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한 저항 행위는 계속됩니다. 일부 여성들은 비밀 수업에서 글을 가르치고 다른 여성들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작은 몸짓들은 대중의 눈에 거의 띄지 않지만 그것들은 조용한 반란, 즉 신념과 자유가 적이 될 필요는 없다는 믿음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국경지대에서 그 믿음은 한 여성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 잃어버린 세대. 이란의 교육은 오랫동안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국경 지역에서는 진보보다는 불평등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란의 식자율은 90% 이상이며 정부는 모든 아동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시스탄 발루체스탄과 쿠르디스탄 주에서 보면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곳에서는 교육이 종종 교실 문턱에서 멈춥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300만 명 이상의 이란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농촌이나 국경 지역에 거주합니다. 시스탄 발루체스탄에서는 6세에서 15세 사이 여아의 약 70%만이 정규 교육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자주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교사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교과서는 몇 달씩 지연됩니다. 일부 외딴 마을에서는 자격증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텐트나 모스크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기 부족과 인터넷 제한은 또 다른 차원의 배제를 더합니다. 팬데믹 이후 이란 전역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온라인 교육은 국경지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의 학생들은 디지털 도서관과 강의에 접근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근처의 학생들은 손으로 쓴 노트와 희미해진 칠판에 의존합니다. 그 결과는 교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 세대의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그들에게 부과된 한계에 도전할 도구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때 원조를 제공했던 NGO들은 정부의 압력으로 대부분 철수했고 교육은 오직 지역사회의 노력으로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먼지와 침묵으로 잊힌 이 학교들에서 배움은 권리가 아니라 저항입니다. 권력과 통제, 국경을 지배하는 사람들. 이란의 국경 지대를 이해하려면 그곳을 지배하는 위계 질서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구조는 정치 권력, 종교적 권위, 군사적 집행력이 단일 체계로 통합된 형태이다. 그 정점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있으며 그의 말은 법과 신앙 모두를 형성한다. 그 아래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국가 통제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국가의 변방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국경 지역에는 학교와 병원보다 IRGC 검문소와 정보초소가 더 많다. 이들의 역할은 국방을 넘어선다. 무역을 규제하고 통신을 감시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한다. 시스탄 발루체스탄과 쿠르디스탄 주민들은 종종 자신들의 주를 공동체가 아닌 군사 통로라고 묘사한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자의적 체포, 재산 몰수, 이동 제한이 흔하게 자행된다. IRGC는 또한 연료 운송, 건설, 통신을 감독하는 계열사들을 통해 지역 경제를 장악한다. 이러한 경제적 독점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고용이나 창업의 기회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이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투옥되거나 실종될 위험에 처한다. 주 단위에서는 테헤란에서 직접 임명한 성직자들이 국가의 도덕률을 강화한다. 금요 설교는 종종 신앙, 법,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대중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복종은 미덕이며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배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시하는 권력이다. 국경은 단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자와 견디는 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생존을 위한 지하 경제. 이란 국경지대에서의 생존은 국가의 지원이 아닌 비공식 무역과 지하 시장이라는 취약한 네트워크에 달려있다. 실업률이 종종 30%를 초과하는 시스탄 발루체스탄과 같은 주에서는 밀수가 수천 명에게 생명줄이 되었다. 거래 품목은 휘발유와 식료품에서부터 전자제품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다. 이는 국제 제재로 인해 세금이 높게 부과되거나 희소한 상품들이다. 알자질에 따르면 현지에서 숙트바르, 소오크아시에이아트빌 또는 연료 운반책으로 알려진 수백 명의 남성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란산 연료를 제리카엔에 담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운반한다. 그들은 순찰과 지뢰를 피해 사막길을 따라 소형 트럭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인권단체들은 매년 수십 명이 국경 수비대의 총에 맞거나 총격으로 인한 차량 폭발로 사망한다고 보고한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계속되는데 대안은 굶주림이기 때문이다. 여성들 또한 이 그림자 경제에 참여하며 종종 빵을 굽거나 무허가 길가 시장에서 물건을 판다. 일부 마을에서는 가족 전체가 생존을 위해 이러한 불법 거래에 의존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활동을 경제적 사보타주로 규탄하며 벌금에서 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내린다. 정부에게 이러한 국경 네트워크는 권위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독립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위험과 필요에 의해 구축된 경제이며 생존 그 자체가 조용한 반란 행위가 되는 곳이다. 처벌과 검열의 기제. 이란에서 통제는 감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처벌의 위협을 통해서도 유지된다. 이란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전 세계 사형 집행률에서 꾸준히 상위 3개국 안에 든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에 최소 853건의 사형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이다. 혐의는 살인과 마약 밀매에서부터 지상의 부패나 도덕적 타락 전파와 같은 모호한 정치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경주에서는 이러한 처벌이 종종 민족적, 정치적 함의를 띈다. 이란 전체 인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발루치족과 쿠르드족 소수민족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사형 집행 건수를 차지한다. 이란 인권감시단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기록한 후 반국가 선전 혐의로 지역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교사까지 구금된 사례가 있다. 검열은 교도소를 넘어선다. 정부는 외신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며 시위나 소요가 발생할 때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한다. 2024년 2월
자해당과 케르만샤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 이후 인터넷 차단이 보고되었다. 독립 언론 매체는 차단되고 외신 기자들은 국경 지역 방문 허가를 거의 받지 못한다. 그 결과는 침묵의 순환이다. 두려움이 사회적 습관이 되는 것이다. 가족들은 말하는 대신 속삭이고 카메라를 마주하는 대신 피하는 법을 배운다. 온라인에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신문을 받을 수 있다. 이란 변경지대의 처벌 기제는 단지 사형이나 투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들리기 전에 지워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국경 탈출. 자유를 향한 비상. 통제의 무게 아래 사는 많은 이들에게 탈출은 모든 것을 걸 만한 유일한 꿈이 된다. 매년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무장 경비대가 순찰하는 사막, 강, 산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등 이웃 국가로 넘어가려 시도한다. 어떤 이들은 빈곤을 피해, 다른 이들은 박해나 강제 결혼을 피해 달아난다. 그러나 그 여정은 종종 비극으로 끝난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1만 명 이상의 이란인 망명 신청자가 등록되었으며 그중 40%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절망이 뒤얽힌 국경주 출신이다. 현지에서 라흐파르, 라바레로 알려진 미립국 브로커들은 가족들을 외딴 지형으로 안내하는 대가로 최대 2,000 미국 달러를 받는다. 많은 이들이 도중에 실종되거나 추위, 체포 또는 배신의 희생양이 된다. 2024년 초 터키 국경에서 유출된 한 영상에는 한 무리의 이란 여성들이 밤에 눈 덮인 산을 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등에 업고 들키지 않으려 기도를 속삭이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수천 명의 다른 이들의 이야기, 즉 불굴의 체제에 맞선 작은 저항 행위들을 메아리 쳤다. 어떤 이들은 난민 캠프에 도착하고 다른 이들은 다시 추방되어 즉각적인 구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희망은 계속된다. 국경을 넘는 모든 이는 같은 침묵의 질문을 품고 있다. 자유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도망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란의 국경지대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탈출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져 선택이라는 불확실한 빛을 향한 여정이다. 이란의 삼엄한 국경 너머 외부인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칙 아래 삶은 계속된다. 그러나 바로 이곳 먼지 속에서, 침묵 속에서, 권력에 감시하는 눈초리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를 꿈꾼다. 유출된 영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용기가 종종 희망이 금지된 곳에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더 멀리 퍼뜨려 달라.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여 이 숨겨진 현실이 살아있도록 도와달라. 모든 조회수, 모든 인식의 한마디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곳에 빛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침묵이 마침내 깨질 때까지 기억되고 다시 이야기되어야 할 진실이기 때문이다.